네, 이번에는 연력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연력학은 앞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실 좀 있어요. 왜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 결국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자, 연력학이라는 거는 열 에너지를 연력학이라는 거는 어,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사실 역학적 에너지는 내가 뭔가 일을 주면은 그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나 또는 위치 에너지나 한대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일은 굉장히 같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또는 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세계사에서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전기기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열을 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력을 얻는 것, 기차가 막 움직이고 이런 동력을 얻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학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스타트할 열기관에서 과연 열은 무엇이냐? 이 열은 온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온도는 뭐냐?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온도라는 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빨리 움직이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 운동 에너지, 그게 바로 온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러한 연력학의 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피손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기체가 그러니까 들어있고 거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피스톤은 뭐 고정될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어. 지금 움직이는 걸로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한다. 열을 이제 Q라고 표시하는데 이 열을 가한다.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면 되겠죠. 또는 전기를 해가지고 여기 코일 넣어서 전기 에너지로 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는 어떻게 되겠죠? 열을 주니까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또 동시에 이 피스톤은 바깥으로 밀립니다.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열을 가했을 때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 즉 일을 하는 것, 요거에 대한 식이 바로 왼쪽에 있는 요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열이 일부는 온도를 올리고 이 온도를 올리는 것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온도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옮기고 그다음 일부는 P 델타 V, 여기 델타는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피가 변하면서 운동을 한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바퀴가 있는데 표현했죠. 그래서 바퀴를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기체의 온도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기체를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요. 즉 그러니까 기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부의 에너지, 그거는 기체의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요 온도라는 놈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기체 분자들이 막 안에서 막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놈은 더 빠르게, 어떤 놈은 좀 덜 움직이고 이렇게도 하는데, 요거를 그래서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혹시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아마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자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은 좀 더 빠르게 또는 좀 더 적게 해서 요거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를 온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관과해서 안 되는 건 에너지라는 거는 양이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가 많으면 에너지는 늘어나요. 보통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일정량의 기체 이러면 이제 이 n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보면 기출에도 보면 이 n을 이제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n이 많으면은 내부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이 n은 관계가 없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 반드시 온도에만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더해진 열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즉 기체 온도를 높이고 일부는 일을 한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피가 변해야 됩니다. 부피가 안 변하면 일을 한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요 식 자체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렇게 에너지는 어쨌든 보존된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를 보통 이제 이 PV 그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체의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어떤 열이 들어오고 일을 얼만큼 했고 온도는 얼만큼,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들은 대부분 이 PV 밴드를 놓고 요 그래프에서 어떤 상태에서 A라는 상태 B 또는 A라는 C 상태로 갔을 때 뭐 여기 있는 열량, 열은 어떻게 되고 그 일은 얼만큼 했고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라는 문제인데, 아마 한 보통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제로겠죠. 기체 온도가 일정하면은 내부 에너지는 제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등압, 등압 과정이 요 앞에서 내가 맨 앞에서 처음 설명했던 이게 등압입니다. 등적, 얘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다가 저기 우리가 여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대를 줘버리고 피손이 못 움직이게 만들면 이게 등적이겠죠. 이게 부피가 제로이기 때문에 일이 안 와요. 그래서 W, 일이 제로입니다. 단열,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단열이 있는데,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 뭐 이런 게 있죠. 이때는 열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도 나가는 열도 없는 Q가 제로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 간단하게 살펴보면 봅시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PV 밴드가 있고, 그러니까 Y축으로는 P고 X축으로는 V라고 하고, A라는 상태는 처음에 이 A라는 상태는 P1, 압력은 P1, 그다음에 부피는 V1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에서 B 상태, B 상태는 P1에 압력은 P1, 그다음에 부피는 V2죠. 이렇게 된다. A에서 B로 갈 때를 해석을 하면 보세요. 우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일단 써놓고요. 봅시다. 우선 A에서 B로 가면은 부피가 늘어났죠. 부피가 늘어났고 P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면적만큼이 1이 되는 거예요. P 델타 V.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이 온도는 아까 여기 내가 여기다가 참고로 해놨는데, PV는 nRT라는 게 이게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어, 기억할 건 이거 하나입니다. P하고 V,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A라는 상태와 B라는 상태 온도가 어떤 게 더 높으냐면은 PV 두 개 곱한 이 상태의 P와 V,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이 가장 더 큰 게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보시면 B가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뭐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에 일도 했고 내부 에너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Q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Q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열량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C의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은 사실 뭐 문제에서는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얘는 보면은 부피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피죠. 그러니까 부피는 V1은 V2지만 P가 변했기 때문에 P 델타 V라는 이 두 개의 곱은 요 밑에 있는 면적이잖아. 이 면적이 밑에는 AB보다 얘가 면적이 더 넓어요. 그죠? 이 말은 A에서 B로 갈 때보다 A에서 C로 갈 때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P 델타 V는 양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델타 U는 A하고 C 어느 게 더 온도 높죠? C가 더 높죠. P하고 PV 곱이 C가 더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래서 얘도 Q도 0보다 크죠. 얘는 뭐 등압, 뭐 등적, 단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C는 보면 B의 C는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면 간단하면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겁니다. 자, 일을 안 했는데 온도는 어떻게 되죠? B보다 C가 온도가 더 높죠, 그죠? B에서 C로 갔다는 건 뭔가 일을 안 했지만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열량이 공급됐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요걸 해석하는 거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등원 과정인데 A하고 B가 여기 지금 내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그린 거예요. A하고 B는 등온이라고 했다는 건 이 상태 A하고 B 두 개의 상태의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온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가 제로죠.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기체 온도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 가는 동안에 우리가 요 밑에 면적만큼을 일을 했죠, 그죠? 그래서 P 델타 V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얘도 Q가 0보다 큰 상태인 거죠. 이렇게 갈 때. 물론 이게 만약에 A, B가 아니고 B에서 A로 가면은 Q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갔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거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 가죠. 여기 이제 보통 C인데 이 C는 보통 이 AB보다는 기울기가 더 급해요. 이렇게 마이너스긴 하지만 더 급하고, 얘는 단열이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반드시 드문하고 단열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열이면은 Q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 공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만큼의 일을 했어요. 밑에는 요만큼의 일을 한 거죠. 즉 P 델타 V는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있고 압력과 부피가 같이 변해가지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얘 0보다 크죠. 그러면 Q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그러니까 내부의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가 0인데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합이 0이 되려면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A하고 P하고 C하고 보면은 요 두 개의 곱이 P1, V1하고 여기에 아마 여기 P3라고 합시다. P3 V2는 온도가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온도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단열일 때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가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 팽창을 하면, 단열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즉 델타 V가 양수가 되면 델타 V가 양수가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 0이 되니까, 즉 온도는 떨어져요. 왜 우리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죠. 기체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하고, 그러면서 내부 온도가 떨어진다. 이게 단열 팽창이죠. 그 다음에 단열 압축도 있겠죠. 단열 압축을 하면 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P 델타 V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내부 에너지는 원래 양수여야 되겠죠. 이때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 델타 U가 음수입니다. 왜는 델타 U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단열 압축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단열에 대한 문제. 아마 단열에 대한 문제도 거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은 제1법칙이 있으니까 제2법칙이겠죠. 제2법칙인데 이 제2법칙은 사실은 조금 특이해요. 어떠냐면 사람들이 열을 가지고 일을 만드는데 내가 아무리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어도 내가 준 열만큼의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천주를 열을 줬으니까 천줄의 일을 빼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왜 안 되지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설각 제2법칙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첫째, 즉 열은 전부 일로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은 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 에너지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아지면은 에너지의 질이 떨어져서 일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 속에다가 잉크 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점점 퍼지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놈이 점점 희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자연 현상은 반드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이 일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점점 일을 못하게 되는 온도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열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어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줘가지고 열을 낮추기도 하지만은 자연스럽게는 반드시 열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연력학 제2법칙 설명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 물에 떨어진 잉크라든가 뭐 그냥 온도 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었더니 뭐 중간 미지근한 물이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연력학에 보면 제2법칙에 대해서 나온 거는 이제 열기관의 효율에 대한는데, 이 열기관의 효율은 이런 거예요. 고열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높은 열원에서 저열원은 당연히 이렇게 흐르죠.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일정량의 일을 이 고열원에서 일을 하고 나서 남은 만큼이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을 E라고 할 때 내가 준 열원에서 얼만큼 일을 했나. 열기관 효율은 효율이니까 얼만큼 일을 빼냈냐, 준 것 대비 얼만큼 열을 빼냈냐가 되겠죠. 그래서 준열 Q1에서 그 다음에 일 W인데, 이 W는 뭐 이렇게 줘야 되지만 사실은 이걸 고혈원과 저혈원의 차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Q1은 W 플러스 Q2니까, 그죠? 그래서 Q1에서 Q2를 뺀 거랑 똑같겠죠? 그럼 요거는 좀 정리하면 1 Q1분의 Q2고, 이렇게 이제 효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하면 요게 Q1분의 Q2는 T1분의 T2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는 이제 켈빈 온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도 합니다. 아마 뭐 이런 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인데, 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기관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무런 에너지도 주지 않는데 연구기관이니까 연구에 움직이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느냐? 왜 만들 수 없다? 왜? 얘는 에너지 보존에 위배된다. 일을 하려면 뭔가 에너지를 줘야 되지. 에너지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1종 연구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인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뭐냐면, 이거는 이 법칙을 위배하는 건데, 주어진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기관은 없다. 물론 제2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안 뜨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1000주르면 모든 일을 가져 1000 다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법칙이에요. 이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위배하는 기관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이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거는 제2종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얘기한 거를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시험 잘 보세요.